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루트로코스를 그릴 겁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루트로코스를 그리는 이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 초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1번 뭐 어떤 식으로 그려라, 2번 뭐 그려라 이렇게 했죠. 오늘은 이제 6번, 저번 시간에 6번 좀 했어요. 출발각, 근궤적의 출발각인데요. 요 파트인데, 근궤적의 출발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원래는 이걸 그린 거야. 이걸 원래 이제 어떤 전달함수 식이 뭐 MS가 있었을 텐데 분모만 일단 본다라고 그랬죠. 요렇게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S제곱 플러스 ES 플러스 E 플러스 K는 어쩌고저쩌고 위에 뭐 있었겠지. 근데 우리는 뭐 분자는 일단 전달함수의 분자는 신경 안 쓰니까 분모만 갖고 이거를 0으로 놓고, 그러면 이게 특성방정식이라고 불렀죠. 이 특성방정식에서 그리는 거예요. 이 중에 변할 수 있는 값이 있었어요. K가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거네. 여러분이 이제 회사 가서 설계할 게 이 K겠죠. K를 좋게 하고 싶은 거야. 시간 영역에서 무슨 오버슈트를 줄이든 라이징 타임을 줄이든 뭐 그걸 위해서든 뭐 안정도를 더 개선을 하든 좀 더 그러니까 상대적인 안정도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든 그 K 값을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런데 방법이 어떻게? 그거예요. 그거. 지금 이 챕터가 어떻게 그걸 할 거냐 라고 하는 거고, 루트로코스는 바로 이 지금 여기 있는 K 값을 바꿔보는 거죠. 여러분이 바꿔볼 수 있는 게 솔직히 말하면 이론적으로는 K를 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 아무 값을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잖아. 근데 물론 절대 그럴 수 없죠.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를 어떻게 선택할 거야. 플러스 무한대는 어떻게 선택할 거야. K를 0으로 한다는 건 무슨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K를 0, 안 하겠다는 얘기지. 여러분 설계 안 하고 그냥 원래 있던 대로 그냥 할게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0, 무한대, 이건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특히 그리고 또 K가 마이너스, 이것도 좀 애매해. 그래서 내가 계속 나는 한평생 K는 0부터 무한대만 그렸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회사 가서도 K는 양수인 것만 그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K가 양수든 음수든 매트랩에서 다 자세하게 그려주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더 집중이다. 그게 저번 시간 얘기였어요.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 해서 뭐 무슨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했잖아요. 쭉 했죠? 근데 이제 오늘 6번부터 이제 뒤로 나갈 거예요. 6번은 요걸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까 우리 이제 첫 번째가 그거였죠. K 요 밑에 식만 써갖고 K가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걸로 나누자. 그럼 K가 포함된 건 얘고, 포함되지 않은 건 얘네.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은 걸로 나누라 그랬죠. 나눴더니, 그러니까 이 전체 식으로 요 밑에 식을 나눴더니 1 더하기 SS 플러스 3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의 K는 0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K를 제외한 얘만 갖고 지금 먼저 신경을 쓰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1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요 분모를 0으로 만든 걸 극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극점. 그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점을 0점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랬잖아요. 극점이 뭐야? 0.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지. 여기 이제 왼쪽에다가 내가 그린 걸 그릴게요. 0 마이너스 3 0.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쯤이겠지. 요쯤에다 이렇게 한 거야.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 여기는 물론 j겠죠. 플러스 j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그린 거야. 이게 첫 번째 근하고 극점,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단계? 뭐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중에 여기 이거 허수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쭉 가면서 실수축을 따라서 이쪽으로 쭉 가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가면서 여러분이 이 허수축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이에 요 사이에 극점이든 0점이든 이게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서 짝수면 신경 쓰지 말고 홀수일 때만 신경 쓰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니까 내가 요쯤 오니까 여기 하나가 있네? 홀수네? 그러면 여기는
이만큼은 근궤적에 포함된다. 그 얘기였고. 그리고 여기가 두 개가 있네요. 여기하고 여기 두 개. 근데 여기를 지나가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네? 그러면 여기 이상에서도 여기 근궤적에 다 포함되네? 그럼 여기까지는 포함되고,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짝수네. 그래서 근궤적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게 바로 5번의 얘기지. 이게 5번이었죠. 그거 해서 그렸고, 그럼 좀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지저분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거 다시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 오늘 진도 못 나가는데, 그치? 이렇게 해서 근궤적은 여기 포함된다. 그리고 저 뭐죠? 저 점근선하고 점근선의 실축, 그 실수축의 그 접점, 그치? 그걸 계산했죠. 그건 어떻게 했어요? 자, 분모는 항상 극점의 개수 빼기 0점의 개수. 3 빼기 0이니까 3 빼기 0이죠. 왜? 극점 4 빼기 0이구나. 쏘리. 극점은 4개죠.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니까 4개죠. 그리고 0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4 빼기 0이야. 4 빼기 0에다가 여기다가 뭘 써요? 일단 그 점근선의 그 실수축에서 그 만나는 점, 그걸 뭐라고 불렀지? x절편이라고 불렀나? x절편.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극점의 실수값만 다 더해 보세요. 극점인데, 이게 극점인데 실수값 0이잖아. 얘 극점인데 실수값이 마이너스 3이고, 얘는 극점이 2개죠. 근데 실수값만 따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걸 다 더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한 거에서 0점도 똑같이 0점의 실수값만 뽑아서, 근데 0이잖아.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죠? 4분의 마이너스 5 하니까 점근선의 x절편이 마이너스 1.25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25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1.25면 한 요쯤이 되겠네. 여기를 기준으로 점근선이 뻗어나간다. 그럼 점근선은 또 어떻게 구했죠? 분모는 똑같죠. 4 빼기 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했죠? 2i 플러스 1에 곱하기 180도였나요? 잠깐만요. 나도 안 외워요. 여러분, 나도 절대 안 외워 이런 거. 그래서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은 안 되겠지. 2i 플러스 1 180 맞죠?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외워서 하고, 시험 딱 끝나자마자 방학 때 이후로는 무조건 책을 보고 하는 거야. 회사 가서도 무조건 책 보고 하고, 아니면 뭐 책이 없으면 저기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하면 돼. 아니면 그릴 필요도 없어, 손으로. 그러니까 매트랩으로 그냥 그리면 돼요. 지금 시험 보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자, 근데 계속 얘기했잖아. 그래도 매트랩으로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줘도, 왼쪽 그림 이제 그려줄 거거든요, 여러분. 그려줘도 여러분 해석하려면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게 더 큰 의미죠, 여러분. 매트랩 그냥 시험 보기 때문에 한다 이거보다는 그건 좀 아니다, 그치? 자, 그래서 계산해서 해보니까 이걸 4로 나눈 게 되겠죠. 거기다가 2i 플러스 1 했더니 계산이 45도.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아까 말한 점근선의 절편 마이너스 4분의 5를 기준으로 점근선 45도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4개의 점근선이 나오더라 라는 것까지 한 거야.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극점이잖아요. 극점의 의미가 뭐였죠? 첫 번째 우리 이거 단계할 때 극점의 의미는 K가 0일 때예요. K가 0일 때 4개의 극점이 여기 이렇게 4군데 배치되어 있다가 K를 여러분 0에서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바꿔볼 거잖아.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움직일 거야. 이 극점이 움직이는 거야. 극점이 변하지. 그러니까 그치, 위치가 변하겠죠? 근데 그 변화는 그게 여기 이제 K가 0일 때고, K가 0일 때, K가 0일 때, K가 0일 때, K가 0일 때 인데, 자, 실수축을 기준으로 보세요. 실수축이 여기 0에서 여기 마이너스 3 사이에밖에 없대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 끝에서 출발했어. 이쪽이 0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3에 출발했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못 가. 왜? 안 되게 돼 있잖아. 그쵸? 그럼 무조건 이쪽으로밖에 못 가잖아요. 변화하고 이쪽밖에 없지.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K가 점점 커지면 당연히 이쪽으로 갈 거예요. 당연히 갈 거야. 근데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충돌하겠지. 그쵸?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충돌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중근이 되겠지. 어느 순간 그 두 개의 극점 K 그러니까 K가 0일 때의 극점과 K가 그 쏘리 0일 때와 마이너스 3일 때 그때의 극점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K가 0일 때죠. K가 점점 커지면 요 극점이 점점 위치가 바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K가 점점 증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두 개의 극점이 중근이 될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어. 왜? 계속 가다 보면 그러면 다시 저기 K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바뀌는데 다시 극점으로 못 가죠. 왜? 극점은 K가 0일 때가 그 극점이 거기 극점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나갖고 다시 이렇게 갈 수는 없어. 그러면 만나면 분명히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갔다 이렇게는 안 갑니까? 절대 못 가지. 그쵸? 왜? 공액복소근 형태로 가니까. 중근 다음에 공액복소근이지 두 개의 그냥 이상한 그 공액 아니 그냥 복소근은 못 봤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대칭이니까. 실수축을 기준으로 항상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두 개 부딪히고 나면 이렇게는 못 간다고. 아니면 이렇게는 못 가. 그리고 이렇게도 못 가. 그럼 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지 뭐. 그쵸? 그래서 부딪히고 나면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온 거야. 이렇게 가다가 얘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부딪힌 거야. 부딪혀갖고 중근이 두 개가 됐다가 여기 하나씩이었다가 부딪혔다가 그 다음에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공액복소근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쵸?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자 보세요. 4개잖아요. 극점이 4개니까 선이 4개가 생겨야 돼. 그래서 요렇게 와서 부딪혀갖고 갈라지면 이제 선이 2개잖아요. 이렇게 2개가 됐죠? 그럼 이 2개는 어딜 가요? 점근선 4개 중에 2개를 따라갈 거라고. 그러면 2개가 부딪혀서 2개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부딪혀갖고 여기서 만났어. 만난 다음에 이 방향으로 갈 거라고. 이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이 방향으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똑바로 갈 거냐? 요런 방향으로 갈 거냐? 요런 방향으로 갈 거냐? 그거야. 그게 점근선이야. 점근선을 구한 이유가 분명히 실근이 그러니까 뭐지? 그 극점이 부딪힌 다음에 중근이 된 다음에 공액복소수의 2개의 근으로 가면 분명히 그 2개는 요 점근선 4개 중에 2개를 따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근데 여기 이쪽에 공액복소근이 벌써 있잖아. 얘네들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얘가 가깝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얘네 둘 부딪힌 애들은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그린 거야.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와서 그쵸? 그림이 좀 잘못됐네요. 그려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 요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부딪혀서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구할 거예요. 7번인가 8번에서 요거 진짜 부딪히는 점이 어디냐, 중근이 언제 되느냐를 구하는 게 요 뒤에 나와요. 그 단계가 나와. 그럼 거기까지 알면 이제 정확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얘는 이 점근선을 따라가고 여기 아까 그린 요 점근선 얘는 이쪽으로 가서 이 점근선을 따라가겠구나. 그래서 이 2개는 해결됐어. 그럼 나머지 2개가 여기 2개 남은 애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 얘네 둘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얘네 둘은 만약에 가게 되면 점근선 2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K가 무한대로 가면 점근선을 나머지 2개가 왜냐면 점근선이 4개 있고 극이 4개니까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요 2개는 어딜 따라가냐? 아까 여기 점근선 하나 있던 애들은 벌써 따라갔어. 이 점근선은 이미 얘가 따라갔다고. 근데 얘가 여기도 이렇게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응? 점근선 하나당 하나씩만 따라가니까. 그런 얘기를 안 했구나 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따라가겠지. 얘는 여기 있는 거는 이쪽 점근선을 따라가겠지.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느냐는 거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따라갈 거냐? 조금 그림 그리기도 얼마나 편해. 이렇게 따라갈 거냐? 아니면 실제 그려보니까 이렇게 따라가더라 이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실제. 이게 정답은 이렇게 따라가더라.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금 요 6번 성질은
조금 이쁘게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을 때 6번을 쓰면 돼요. 근데 나는 안 써. 솔직히 6번 귀찮아 계산하기가. 그래서 6번은 건너뛰긴 하는데 물론 여러분 시험 봐야 되니까 응? 자, 잘 그리려고 하는 거야. 6번은 이쁘게 그리려고, 정확하게 그리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이쪽은 너무 당연해서 이건 뭐 궁금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출발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 어떤 뭐 이런 이 지점에서 여기 요 극점 위치에서 도대체 K가 커지면 어느 방향으로 정확하게 각도가 어느 각도로 가느냐, 이 각도로 좀 확대해서 보면 이 극점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이 각도가 몇 도냐, 이거 구하는 거야. 이게 출발각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요 극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극점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 극점에서 지금 모르는 거야. 이 파란색이 이제 실제 추로값이야, 진실값이야.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이 파란색 그림을 찾는 거야. 근데 내가 아는 거는 지금 이거밖에 몰라. 점근선하고 뭐 이런 거 했더니, 아, 이게 점근선이 이거고요. 이게 점근선이고요. 이게 점근선이죠. 그리고 여기가 점근선의 x절편이었지. 여기 뭐 x절편 나오잖아. 마이너스 4분의 5. 이건 알았어. 그래. 그러면 진짜 이걸 어떻게 쫓아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뭐 요렇게 따라갈 거냐?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조금 더 요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은 거야, 여기. 그래서 요 극점에서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 출발 각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너무 간단해. 자, 우리가 이거 시작할 때 루트로코스 시작할 때 루트로코스 그리는 거는 각 극점과 각 0점에서의 각도를 이용해서 그린다라고 그랬죠. 그 각도가 마이너스 180도의 그 배수로 나가면 거기는 그 점은 극점이다. 그렇게 그거 한다라고 그랬어. 우리 초반에 얘기했어요. 그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 기억이 안 나도. 그럼 어떻게, 이 근처 점이라고 그냥 가정합시다. 어느 점인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 뭐 이쯤이라고 할까요? 이쯤? 이거 미리 정답 알고 있는 것 같잖아, 느낌이. 근데 아무튼 상관없어. 여기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책하고 다르게 나는 좀 과감하게 여기라고 합시다. 요 근처 여기라고 일단 가정합시다. 이쪽으로 간다라고 가정하고 몇 도로 가는지 보자고. 그럼 각도는 어떻게 계산해요? x축을 기준으로 각도를 구하는 거죠. 아, 이러면 좀 이상하다. 책처럼 해야 되겠다. 미안해요. 자, x축을 기준으로 만약에 한 요 점, 근처의 점이라고 해요. 그 각도는 x축을 기준으로 그리니까 요 각도가 되겠죠. 요 각도. 요거를 세타 2. 요걸 구하려고 세타 2.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 녹색의 요 극점이 만약에 이 루트로코스의 일부라면 당연히 각각의 극점과 0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아니야, 직선을 그어요. 이렇게 여기 4개가 있었죠, 극점이. 거기서 선을 그어요, 그 점까지. 그리고 나서 각도를 다 더해요. 여기서 이 각도는 뭐야? 요 각도. 그리고 요 각도. 그리고 요 각도를 계산을 해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삼각법, 아크탄젠트 있잖아. 그치?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요 바로 옆점이잖아, 여러분. 당연히 요 각도를 어떻게 구해? 요 각도를 어떻게 구해? 못 구하지. 당연히 못 구하는데 대충 구한다. 대충. 그래서 아까 여기 옆에 보면 물결 있잖아. 다 여기 물결이잖아. 이것도 대충이니까 물결. 이것도 대충이니까 여기 각도도 물결이잖아. 물결. 대충. 어차피 자세히는 못 그려,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충 그리자. 그러면 아까 요 점은 요 점은 루트로코스일 것 같은 요 점은 요 극점하고 거의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각도나 거의 비슷하잖아. 그래서 그냥 이 극점과 이 극점 사이의 각도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이 극점의 위치가 아까 얼마라고? 요 극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래며. 근데 그 와중에 위쪽이니까 플러스 j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플러스 j겠죠? 그러면 얘가
1,1이잖아. 응? 1,1이고 그럼 몇 도예요 여기가? 45도잖아요. 1,1이니까 45도. 그럼 여기도 45도고 여긴 몇 도예요? 90도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몇 도야? 135도 대충. 자 그럼 135도 구했고 여기는 여기서 여기 얘도 원래는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 각도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해. 이거는 임의의 내 가상의 점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옆에 있는 극점을 이 각도를 구한 거야. 90도잖아요. 그냥 눈으로 봐도. 그래 90도. 이거는 이 각도는 아크탄젠트를 구해야지. 어떻게? 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이삼각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삼각형. 여기 다시 이삼각형이라고 보는 거야. 이삼각형. 그러면 여기는 90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2 높이는 1 그치? 그럼 2하고 1이니까 각도가 여기 어떻게 해요? 아크탄젠트 2분의 1 하면 나오죠? 몇 도예요? 계산해보면 26.6도. 계산기 있어야 되지.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계산했더니 세 개를 다 더하면 각도가 몇 도야? 그런데 루트로커스라면 아까 요 점이 여기 요 점이 루트로커스 위에 있는 점이라면 이걸 만족해야 돼요. 각도 조건. 우리 루트로커스 맨 처음에 나왔잖아. 각도 조건하고 크기 조건 두 개. 각도 조건으로 루트로커스를 구하고 크기 조건으로 K를 구한다라고 배웠는데 이거 뭐뭐 한 거야. 이거 세 개 알았잖아요. 세 개 알고 이거는 i는 내가 0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바꿔가면서 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이 나와요. 여기 계산식이 다음에 있어. 여기 있잖아. 계산식 딱 넣어서 보면 i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딱 세타2는 마이너스 71.6도라고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아, 이 근처에 있는 점은 그 루트로커스는 마이너스 71.6도다. 뭐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요 각도 기준 축으로 해서 마이너스 71.6도면 요쪽이잖아. 이 방향이잖아. 이 방향으로 한 요 정도겠지. 그러면 요 정도로 이렇게 나가야 되네. 이 각도를 안 가. 이 각도. 요 세타2 요 각도를 구한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결국에는 무슨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은 다 그린 거고요. 이 그림이랑 여기 그린 건 다 그린 거고 점근선 요것도 구한 거고요. 1에서 5까지. 그 다음에 지금 요 6단계에서 뭘 구한 거냐면 요 극점에서는 출발할 때 요 각도로 나가더라. 요 각도로 나가서 점근선 따라서 결국에는 수렴해야 되니까 그걸 두 개를 이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라고 그리는 거야. 얼마나 이뻐. 그쵸? 그래서 다 그리고 나면 아까 말한 대로 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제대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잘 그렸으면 이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리고 요거 요렇게 와서 지금까지 하는 거 갖고는 요거 요렇게밖에 못 그려요. 여기서 분명히 요런 식으로 점근선 따라갈 거고 여기서 점근선 따라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5인 거 알았고 부딪혀서 요렇게 갈 거고 부딪혀서 요렇게 갈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갈 거다. 여기서는 요렇게 얘는 이쪽 밑에 건 안 구했잖아요. 안 구해도 돼. 왜냐면 항상 요 축을 기준으로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거든. 이게 대칭이야. 그러니까 위에만 그리면 돼. 그 밑에는 그냥 이렇게 데칼코마니 딱 접으면 돼요. 한쪽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가겠구나. 이게 루트로커스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뭘 구하겠어? 그 다음에는 여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쪽에 극점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불안정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루소롤츠 테이블을 할 때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요때 이 넘어갈 때 K는 얼마입니까? 그거 알아놓으면 좋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이 K를 여기서 무한대까지 변화시켜가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안정하기 위해서는 얼마 이상은 선택하면 안 되겠네요 라는 걸 알면 좋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루트로커스가 나오는 거야. 루소롤츠 테이블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냥 원래 하듯이 이렇게 그냥 넣어서 구해야지. 응? 재활용하니까 좋지 않아요?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써먹으니까 했더니 8.16보다 작아야 되네. 그럼 그 얘기는 뭐야? 8.16보다 작아야 되네라는 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여기는 K가 0일 때고 여기가 K가 0일 때고 K가 0일 때 이렇게 4개 극점이 있는데 딴 건 모르겠는데 K가 8.16이면 K가
8.16이면 요 두 개의 여기서 출발한 극점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8.16 되면 여기, 그리고 얘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K가 점점 0에서 점점 커지면 K가 0이고, 얘네 둘도 분명히 K가 0이었다가 점점 이렇게 오다가 한 요쯤 여기서 언제 중군이 되는지는 이제 좀 이따 배워요. 가르쳐 8단계인가 9단계에서 배워요. 그거 되면 한 여기 요쯤에 두 개 있을 수도 있지. 뭐 요쯤에 두 개 이렇게. 응? 그럼 전체 극점은 어떻게? K가 8.16일 때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되는 거야. K가 8.16일 때. 그러니까 K가 0일 때는 여기였다가 K가 8.16으로 여러분이 막 이렇게 뭐 저항값을 바꾸든지 하면 극점이 요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어? K가 8.16은 불안해지는데, 대신 뭐가 바뀌었겠지. 뭐가 바뀌어? 뭐 시간 영역이 바뀌었겠지. 왜냐면 이게 이쪽으로 움직이면 뭐가 바뀌어요? 오메가가 바뀐 것처럼 되잖아요. 우리 배웠잖아. 오메가하고 제타는 이 극점의 이 코사인 세타고, 저기 뭐죠? 이 반지름이 있잖아요. 이 원점을 기준으로 극점의 거리, 그러니까 오메가였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K가 바뀌면 오메가도 바뀌고 제타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갖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지. K를 0으로 할까? 1로 할까? 2로 할까? 3으로 할까? 그거를 눈으로 딱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K를 바꿔가면 극점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 중에 원하는 극점의 위치가 뭡니까? 그때 K 값을 탁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그게 딱 디자인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한 거고, 로스 테이블 하면 되고, 이제 이탈점. 어디서 이제 실근이 가다 쫑 부딪힐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K가 0일 때 이렇게 두 개 있다가 점점 가까이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못 가. 왜냐면 이쪽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물론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달라요. 이 경우에는 여기 0점이 있었어. 0점이라는 게 뭐예요? K가 무한대일 때 그 극점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 극점이 없어. 그러면 이쪽으로 극점이 가는 건 알겠어. 가서 여기로 수렴하는 건 알겠어. 없는 게 어떻게 생겨? 그쵸?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와야 돼. 누가 극점 두 개가 와서, 그치? 실수축에서 부딪혀갖고 중군이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갈라지는 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없는 게 갑자기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디선가 와야 돼. 올 때 근데 이 축을 기준으로 그 대칭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든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든지, 뭔가 데칼코마니 대칭으로 와야 돼. 그래서 그냥 여긴 가정하기를, 에이 뭐 이렇게 왔겠지. 근데 오다가 이 실수축에서 중군이 됐을 거야. 그 점을 break away point라고 불러요. 그냥 저기 여기 break away라서 이탈이라고 썼어. 한글로. 근데 이거는 이탈점이라고 보긴 그렇지. 합쳐진 점이잖아. 모이는 점. 얘는 break away지. 얘는 뭐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부딪혀갖고 중군이 돼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탈점. 근데 이게도 이탈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게 최악은 이거지. 여기 극점 4개 이렇게 4개가 덜렁 있어. 0점이 없어. 그럼 0점은 다 어디가 있어요? 다 밖으로 나가. 어디 저 무한대 쪽에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얘는 분명히 이건 이쪽으로 가는 건 맞아요. 딴 데 갈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두 개가 부딪혔어. 부딪히고 나면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물론 여러분 이건 내 가정이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갖고 여기서 부딪혀갖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거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이런 식으로 가겠지. 대칭이니까 얘는 이렇게 가겠지. 오케이? 아니면 진짜 최악은 모든 점이 동시에 와갖고 어떤 특정한 점에서 사중군이 되는 거야. 사중군이 돼버려. 사중군이 된 다음에 거기서 쫙 갈라져. 4개로. 그래서 쫙 부딪혀갖고 사중군이 돼갖고 뭐 얘는 1, 2 가고 얘는 1, 2 가고 뭐 얘는 절리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대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시스템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요? 금방 이거대로 지금 이탈점 구하는 요 식으로 계산해요. 이렇게
이탈점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면 돼요. 미분이 0이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원래 요걸 그리잖아요. 저기 특성 방정식의 분모가 이거잖아요. 그치? 1 플러스 k g1 h1 분의 1는 0. 소리 1 더하기 k g1 h1은 0. 이게 이제 특성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인데 그냥 그거를 미분해요. s에 대해서 k 빼고 그냥 미분해버려. 미분해서 0 되는 고점. s가 구해질 거 아니야. 이거 0이면 이거 이제 여러분 s는 얼마 얼마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 각각이 이탈점인 거예요. 자, 모두 근데 만약에 이 답이 이 세 개를 구했더니 이게 다 실수야. 실수면 이탈점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실수값일 거 아니야. 여기도 실수값, 여기도 실수값일 거 아니야. 여기는 뭐 마이너스 1로 보이네요.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치? 그리고 이 아까 전에 했던 예제도 여기쯤이니까 한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딱 실수면 그 점에서 이탈하는 게 맞아. 중군이 돼. 그러니까 그 점에서 중군이 딱 되고 그 다음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건 실수인데 여긴 실수인데 요 두 개는 공획복소근이야. 그러면 그 공획복소근은 그냥 특성 방정식은 만족을 해. 그리고 그냥 그냥 그것만 끝이야. 특성 방정식 만족하기만 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한테는. 혹은 근궤적 상에 있는 경우에만 이탈점이다. 그 얘기 뭐냐면 근궤적 상에 있으면서 요 식을 동시에 만족하면 혹시 실수가 아니어도 어디 저기 중간 어디 이상한 데서 만나갖고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본 적이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요것만 그래도 신경 쓰면 될 것 같아. 이것만 주로. 그래서 그거예요. 또 다른 같은 얘기야. 요거를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조금 더 쉽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그냥 통째로 어차피 보세요. 원래 아까 1 플러스 k g1 h1은 0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특성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자,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k는 마이너스 g1 h1 1이잖아요. 이거를 전체를 그냥 미분해버려요. s에 대해서.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s를 포함하고 있는 이걸 뭐냐면 분수를 미분할 때는 g1 h1을 제곱하고, 그치? 위에 거 미분하고 밑에 거 곱하고 마이너스 저기 앞에 그 뭐 미분하고 미분 안 하고, 그치? 그거 했다면 딱 계산을 해보면 그냥 저기 뭐지? ds분의 dg1 h1 마이너스는 지워질 거예요. 딱 이렇게 남아요. 그런데 이탈점일 때는 뭐라고? 이탈점일 때는 이게 이탈점이 정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이거잖아. 여기다 0 넣으면 이탈점에서는 ds분의 dk가 0이네?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탈점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야. 이렇게 해서 구하나 이렇게 해서 구하나 둘 다 똑같은 얘기야. 근데 얘가 좀 더 쉬워요. 계산 정리 안 해도 돼.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탈점을 구하세요. ds분의 dk. 어떻게 하면 되냐면 쉬운 예제 알려줄게요. 요 뒤에 쉬운 거 예제 하나 있어. 이거 이탈점 구해라. 이거다. 이거 이탈점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s 플러스 1 더하기 k는 0이잖아. 그치? 응? 그럼 k에 관련돼서 k는 뭐로 다 바꾸세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s 제곱 마이너스 s인가요?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하세요. ds분의 dk. 뭐예요?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이걸 0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요? s를 얼마예요? 0.5? 맞아요? 마이너스 0.5구나. 우리 마이너스 0.5. 여기서 이탈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그려? 이거 해보면 이거 정리해보면 1 더하기 k에 s에 s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여기랑 마이너스 1하고 여기 국점 두 개인데 마이너스 0 여기 마이너스 0.5에서 이탈하네? 그 얘기는 뭐야? 그럼 얘가 이쪽으로 오다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마이너스 0.5에서 탁 부딪히네. 중근이 되네. 응? 중근이 되고 어떻게 되겠어? 갈라지지 뭐. 그러면 이렇게 갈라지겠지. 위로 올라가겠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그리고 계속 가겠지. 무한대로. K가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쭉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탈점까지 구했어. 다 한 거야, 여러분. 없어 이제. 그다음에 요거 여러분 요거 저기 PDF라서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저기 이게 파워포인트거든요. 파워포인트라서 여러분 요런 거 저기 한번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는 되면 좋은데 뭐냐면 파워포인트면 자 지금 이게 몇 페이지죠? 잠깐만요. 요거 그냥 긁어다가 이 소스 코드 저기 이거 긁어다가 바로 붙이면 저기 그 매트랩에서 이거 실행이 돼요. 잠깐만요. 지금 내 파워포인트 여기 있네. 자, 내 파워포인트 이거를 이렇게 긁어다가 자, 여러분 지금 이거 클리어 할게요. 클리어하면 싹 다 지워요. 그쵸? 클리어 올 싹 다 지워져. 싹 다 지워. 오른쪽에 이거 값들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V에서 붙이잖아요. 그러면 뿅 새로 공유. 그래프 보여요? 여러분 그래프가 보여요? 아니면 저기 매트랩 그냥 그게 보여요? 그래프 보여요? 봐 이게 자 그래 보이잖아.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면 돼. 여기 위에 요거 갖고 저장도 되고. 자 0 괜히 했네요. 이건 마이너스 좀 줌아웃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봐요. 자 0 하고 마이너스 2의 극점이 있고, 왜냐면 예제가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극점이 있고, 그렇지.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네. 쏘리. 이거 줌아웃을 해야 되겠다. 됐네요. 자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3개의 극점이 있고 마이너스 1에 0점이 있는 예제예요. 그리고 K가 이제 변하는 거야. 그 경우에 어떻게 돼요? X에서 0으로 가는, 이거 안 보이잖아. 그냥 이 그림 매트랩은 바로 그려줘요. 이렇게. 뭐 이탈각이니 뭐 브레이커웨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딱 구해.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더 좋은 게 이거 끄고 여러분이 임의의 점을 찍잖아? 그럼 다 알려줘. 요점일 때는 얼마입니까? 딱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내가 찍은 거 보니까 이때 K 값은 8.3이고요. 그 8.3일 때 그 극점은 마이너스 2.13 더하기 2.57J가 되고요. 감쇄비는 그때 감쇄비는 제타 감쇄비 0.638이 되고요. 오버슈트는 7.43%가 됩니다. 얼마나 좋아. 다 알려주잖아. 그럼 여러분 이 루트로코스 그림에서 뭐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시간 영역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 때가 좋다고? 뭐 오버슈트 한 3%? 그러려면 제타가 한 0.7 정도 되면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0.7 정도 되는 제타를 찾으려면 극점이 어디로 가야 돼? 요쯤 가야 되겠지? 요쯤? 이게 지금 감쇄비가 0.32 이거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0.55 이게 0.726 정도. 0.726 조금 더 내려가면 뭐예요? 0.8이고 오버슈트 2% 딱 나오네. 그때 개인이 얼마야? 4.59네. 그럼 뭐야? 여러분이 지금 설계한 시스템, 잠깐만요. 다시 이거 공유로 돌아가서 이거거든. 이 시스템을 그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겠지. 1 플러스 이렇게 돼 있었겠지. 그치? 아니면 이렇게 돼 있었을 수도 있지. 이렇게. 플러스 1분의 그 전달함수 전체가 위에 저쪽 써 있었겠지. 근데 K를 어떻게 하지? K를 구해라. 여러분 이제 보스가 얘기를 한 거야. 대신 오버슈트를 한 2% 정도 되는 되게 좀 하고 안정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막막한 거야. 그럼 여기다 이게 3차 시스템이잖아요. 딱 봐도 3차시냐. SSS 3차잖아. 교수님, 자동 제어, 우리 자동 제어 배울 때, 표준형 2차 시스템만 했는데, 어떡하죠? 그럼 시그니피컨트 폴만 어떻게 해볼까요? 보니까, 시그니피컨트 폴을 구할 수도 되게 애매한 게,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뭐를 시그니피컨트 폴로 접을 건데? 이건 안 되잖아요. 거기에 해당 안 되잖아. 이거 어떡하지? 바로 그거야. 그때 뿅 하고 루트로코스를 그려주는 거야. 매트랩으로 짠 그렸어. 어떻게? 되게 공식 간단해요. 여기까지가 전달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거 분자. 여기 1, 1이죠. 얘는 뭐예요? 얘는 1, 0, 얘는 1, 2, 얘는 1, 3 이렇게 해갖고 이 서로 곱해준 거야. 이거 컴브가 곱해준 거거든요. 그럼 얘하고 곱하고 곱한 결과를 얘랑 또 곱한 거야. 이렇게 곱해서 이게 분모고요. 이만큼이 분모고 이게 분자잖아요. 그 분모 이게 분자 이게 분모로 트랜스퍼 펑션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친 거야. 그럴 때 이 마이 시스템이 뭐라고 나오냐면 마이 시스템이 요거를 요만큼을 전달함수라고 마이시스라고 하는 전달함수 이름을 갖는 요걸 여기다가 매트랩이 입력을 한 거야. 여러분이 입력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루트로커스 이런 전달함수의 루트로커스를 그려주세요. r로커스라는 명령을 탁 치잖아요. 그럼 뿅 하고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 이렇게 여기까지 딱 그려줬어. 이렇게 색깔도 막 다양하게 이쁘게 칠해갖고 그 다음에 얘기해주는 거 없어. 그 다음에 뭘 얘기해주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 이렇게 하고 끝이야. 이거 갖고 뭘 할 거야. 여러분 이걸 하는 거지. K가 0일 때 극점이 여기 3개였어. 이렇게 3개. 그리고 K 값이 점점 커지면서 이 극점은 이쪽으로 점점 가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 요 두 개의 극점은 K가 0일 때 여기였다가 K가 점점 커지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얘도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요 이탈점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야 미분해. 회사 가서 매트랩 거기 그 교차하는 점 클릭 탁 하면 돼. 그림 보면서 그래프 보면서 거기 클릭 탁 하면 거기 극점 딱 나와. 개인값하고 그 극점 위치 딱 나오거든요. 이탈값. 그럼 여기 딱 알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갈라져. 그치? 그런데 여기서 자 우리가 오버슈트 그 타임 우리 시간 영역 할 때 어떻게 했었죠? 제타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렇게 제타가 이거의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렇잖아. 이게 제타잖아. 그치? 근데 제타가 얼마일 때 시간 영역할 때 좋다고? 0.707일 때 뭐예요? 퍼센트 오버슈트가 한 2% 정도 나온다라고 했죠. 5%였나? 또 헷갈리네. 아무튼 그 정도였잖아. 오케이. 그러면 극점이 요쯤 와오면 좋겠네. 그거야. 그럼 언제 여기로 오냐? 그럼 아까 그래프에서 내가 클릭 몇 번 해봤잖아. 여기인가? 여기인가? 딱 여기 클릭했더니 뭐예요? 여기일 때 제타는 얼마고요? 오버슈트는 얼마예요? 퍼센트 오버슈트는 얼마예요? 그때 K 값은 또 얼마입니다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럼 뭐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 우리 시스템에서 요 K 값은 얼마면 오버슈트가 얼마가 될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박수 받는 거야. 잘했다. 오버슈트 해결했구나. 끝. 오케이? 루트로코스 괜찮죠? 되게 좋은 툴이에요. 되게 좋은 예전에 진짜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손으로만 정말 연필하고 자하고 지우개만으로 이걸 그렸고 그걸 통해서 시간 영역의 어떤 그런 값들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K 값을 구할 수 있다? 대단한 거지.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은 거야. 그런데 요즘 더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매트랩이라고 하는 툴로 만들었고 더 황당한 건 뭐예요? 매트랩 툴은 비싸. 여러분 회사 가서 매트랩 툴 사려면 돈 엄청 많이 줘야 돼요. 수백만 원 줘야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학교에서 우리 학교 너무 좋아. 다 공짜로 지금 다운로드 받잖아요. 좋은 거야. 쓰세요. 그러다 나중에 회사 가면 절대 쓰면 안 돼요. 회사 가서 이거 매트랩 이거 쓰다 걸리면 큰일 나요. 회사가 문제 생겨. 이거는 공부할 때만 쓰고 회사에서는 돈 주고 사야 돼 따로. 오케이?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 교수님 지금 매트랩 학교에서 다운로드 했는데 집에서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얘네들은 그래. 이 매스웍스라는 회사의 룰이 그거야. 상관없어. 근데 이거 갖고 무슨 제품 개발에 썼다? 그러다 걸리면 그냥 요 근처 학교 이거 라이센스 없이 그냥 쓰다가 수십억인가? 막 물어줬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괜찮아. 학교에서 쓰나 집에서 쓰나 상관없어. 학생일 때는 괜찮아. 학생일 때는. 경희대 학생일 때는 상관없어요.
경희대 학생이 아닌 경우에 쓰다가 걸리면 큰일 나는 거야. 미국이 그래. 1벌 100개야. 한 번 걸릴 때 끝장을 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쓰지 말란 얘기야. 법을 어기지 말라고. 괜히 쓸데없이. 자, 이게 정리한 거야. 그래서 표로 정리한 거죠. 영어로 돼 있고 여러분 책에 한글로 돼 있을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루트로코스 다 그려요. 근데 그 시험 기간에는 그걸로 루트로코스 그리고요. 연습 뒤에 연습 문제 쭉 나오니까 이거 11번까지 있네요. 쭉 하세요. 여기까지 한 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K값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 그림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 얘기는 안 했구나. 그래, 만약에 여러분이 극점이 여기 있을 때 아유 쏘리 잘못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갖고 제타가 얼마 계속 딴 거 누르네요. 미안해요. 제타가 얼마일 때 이거일 때 극점이 여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거는 이제 각도기로 구하면 돼. 각도기로 뭐 45도 30도 있을 거 아니에요. 코사인이니까 각도 45도 그래서 자로 그래요. 자로 쭉 그럼 여기 만날 거 아니야. 극점이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일 때 K값은 얼마인데 어떻게 구하냐고. 매트랩에서 해주는데 여러분은 실제 구해야 되잖아.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바로 요 위치에서 아까 저 출발각 할 때랑 거의 비슷한데 그때는 각도를 했죠. 이번에는 거리를 하세요. 2점일 때 K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각 극점 있죠. 그리고 또 뭐 0점 있을 거 아니야. 극점이나 0점. 거리를 계산해. 거리. 요거 계산. 이 거리. 그쵸? 그래서 요 공식에다 넣으세요. 거리 조건 있죠. 요거 K의 크기는 그 근궤적 일대 거기서의 거리야. 거기서의 거리.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왜 근데 자료가 그걸 빼먹었네? 맨 처음에 있었죠? 우리 어디 미안해요. 슬라이드 너무 빨리 넘겨갖고 서론쯤에 있었어. 어디였나요? 이거죠. 얘는 각도 조건 이거 갖고 우리 출발각 했죠. 이 루트로코스를 이걸로 그린 거고 매트랩도 이거 갖고 그린 거고 K 값은 요걸로 구한 거야. 같은 얘기죠. 아까 그거랑 이거랑 뒤집은 것 뿐이지. 그쵸? 그래서 그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 크기 조건은 이거잖아. 봐. 자, 크기 조건이라고 하는 건 크기 조건 요거는 여기서 이 의미는 어떤 아까 내가 말한 여기였으면 좋겠어요. 루트로코스가 여기에 극점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위치에서부터 0점까지의 거리. 그 루트로코스의 한 점에서부터 극점까지의 거리, 0점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0점끼리 곱하고 저기 극점끼리의 거리를 다 곱한 다음에 나눠주면 돼요. 그게 바로 K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케이? 그걸 매트랩에서 지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K는 루트로코스 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K가 궁금한 거거든. 그래서 그걸 K를 그 거리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로코스 그려라 그러면 거기까지는 안 가요. K는 안 구해요. 근데 나중에 실제 여러분 회사 가서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그 루트로코스 그리는 거고 얘는 루트로코스 활용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게 중요하지. 활용 안 할 거면 뭐하러 그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건 성질이야. 민감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K가 아까 0부터 무한대로 변할 때 근궤적이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게 등간격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지. 잠깐 그림 여기를 가보면 K가 0일 때는 요 두 개 이렇게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K가 여러분 조금씩 변화시켜 봤거든? 얼마씩 변화시켰냐면 매트랩으로 보면 K를 여기 아닌데 이 그림 아닌데 아무튼 K를 뭐 0.1씩 바꿨나 1씩 바꿨나 뭐 조금씩 바꿔봤어. 그렇게 안 했나요?
이상하네. 아무튼 K를 뭐 일씩 바꿨다고 칩시다. 일씩 K가 1일 때 그려보고 K가 2일 때 그려보고 K가 3일 때 그려보고 그러면 점이잖아. K가 1일 때 점 3개 찍히겠지?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K가 0일 때 2개 여기, K가 2일 때 여기네, K가 3일 때 여기, K가 4일 때 여기, K가 5일 때 여기. 그러다가 점점 K가 100쯤 가면 요 K100이 여기, K101이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거의 그대로야. 거의 되게 조금씩 변해. 그럼 그 얘기는 뭐야? K가 작을 때, 특히 K가 0하고 1 혹은 2 사이 그때는 막 급변, K가 조금만 변해도 막 극점이 팍팍팍 변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K가 조금 증가해도 천천히 조금씩밖에 안 움직이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K에 따라서 이 그 로트로코스가 되게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이 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탈점 근처에서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공식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민감도라고 센시티비티 1장에서 얘기했었죠. 센시티비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K분의 DK는 뭐냐면 전체 K 중에 K가 일부 변화했을 때, D를 미분이라고도 생각하지만 뭐 일부 변화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전체 K 중에 일부 K가 변하는 경우에 시스템의 극점이, 전체 시스템의 극점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했대, 식을. 이게 센시티비티다. K에 대한 전체 시스템의 센시티비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식을 좀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그쵸? 그런데 요게 뭐랑 같아요? 이거 아까 이탈점은 이렇게 구하래 뭐 그랬잖아요. 이거랑 이렇게 이거 0인 이탈점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탈점이라고 가정하고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0분의 S분의 K네? 그럼 뭐야? 무한대가 되네? 그쵸? 0인 걸 뒤집으면 무한대잖아. 그치? 이거는 이거고 이건 뒤집었잖아. 0인 거를 뒤집으면 무한대잖아. 그럼 뭐야? 엄청 민감해지네? 이탈점에서는 엄청 민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탈점 근처에서는 민감도가 무한대다. 그럼 그 얘기 뭐야? 웬만하면 K 값을 여러분이 선택할 때 이탈점 근처를 선택하지 마라 라는 뜻이지. 민감하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 로트로코스 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한테 좋은 거지. 로트로코스 그리기만 해서 뭐 할 건데. 그리고 나서 K도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왕 K를 고르는데 민감하지 않은 K를 구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탈점 근처의 K는 잡지 마라. 그리고 또 뭐 아까 저기 루스어르츠 테이블 이용해 갖고 우반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경계값도 구할 수 있었잖아요. 루스어르츠 테이블로. 그러면 그것도 구하지 마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책에서 열심히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1에서 10까지, 표에서 1에서 10까지는 그리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활용하는 방법이야. K 구하는 방법, 우리 이거 민감도 피하는 방법, 민감한 점 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불안정한 거 피하는 방법은 루스어르츠 테이블 이용하면 되고, 그걸 잘 조합하면 되겠죠. 그거예요. 그거야. 여러분, 이건 뭐 더 그 얘기. 이거 그림 여러분 이런 거, 이거 지금 PDF라서 이거 긁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네. 선택되네. 이거 여러분 카피해갖고 여러분 매트랩 그 여기 창에다가 붙이면 그림 딱 그려져요. 제가 해볼까요? 이러면 또 오늘 못 끝내겠다. 이거 닫고, 여기 오른쪽에 여러분 작업 공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 변수들이 그냥 저장되어 있거든. 아까 이 전에 했던 거. 그러니까 이거 가끔 지워줘야 돼. 안 그러면 얘가 섞여. 그럼 이거 지우면 없어지잖아. 클리어하면 작업 공간 없어지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한 이런 그림들 그리고 싶으면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거 카피해 갖고 이만큼 다 카피할까요? 다 카피해 가서 복사, 여기다 넣어서 오른쪽에다가 붙여넣기. 띵, 엔터 탁 치면 그림이 뿅 하고 그려지는 거야. 너무 좋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점도, 여기를 탁 찍으면 이때 폴들이 여기 여기 폴의 위치가 탁 나오네요. 아이고, 소리 누를 필요 없는데. 여기 오른쪽에 자, 이렇게 여기 오른쪽 작업 공간에 폴 2개 나오죠?
폴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 그치. 별걸 다 알려줘. 그치? 좋아요. 그 다음에 계속 나갑시다. 이거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이거 나 우리 언제 진도 나가냐. 큰일 났다 이거.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도 내가 동영상 따로 올릴게. 계속 11장까지 그냥 동영상 올릴 테니까 여러분 시험 다 보고 나서 방학 동안에 심심할 일은 없어. 여러분 내가 알아. 여러분 심심하지 않아. 방학 때 바빠. 알아. 근데 내가 짧게 동영상 올릴 테니까 그냥 보세요. 도움 될 거야 인생에. 오케이? 민감독에 넘어갈게요. 자, 근궤적을 그렸어.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지금 시스템에서 K 값을 내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K가 0일 때 뭐 무한대로 변할 때 극점이 이렇게 바뀌니까 나는 이 중에 K 값이 얼마일 때가 참 마음에 듭니다. 그거 선택을 하니까 뭐 제타 값이든 오메가 값이든 내가 원하는 극점의 위치에서 탁 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저기 시간 영역 뒷부분에 보면 그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다가 내가 극점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0점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 페르프 시스템에다 0점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극점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했었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 루트로코스에서만 하는 거야. 뭐냐면 만약에 이 그냥 원래 있던 시스템에다가 내가 극점이나 혹은 0점 추가하면 그거는 물론 시간 영역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거 할 때마다 라이징 타임이 바뀌고 오버슈트가 바뀌고 뭐 다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것도 있고 루트로코스 상에서는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그림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 되게 단순해요. 이건 그림이니까. 극을 추가하잖아요. 극점 추가하면요. 극은 약간 끌어들이는 느낌이야. 약간 끌어들이는 느낌. 근데 여기에 우반면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극점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미는 미안. 극점은 약간 미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석에서 약간 미는 듯한. 그럼 0점은 당기는 느낌이야. 되게 간단해요. 보세요. 자, 그냥 단순하게 이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원래 S분의 K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합시다. 이 시스템이 있었어. 원래 이거. 그럼 얘는 뭐야? 이거 하고 S 플러스 A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극점이 두 개야. 0하고 마이너스 A. 그럼 이렇게 그렸겠지? 0하고 마이너스 A. 그리고 이탈각이니 뭐 점근선이니 해보세요. 해볼 필요도 없어. 근데 딱 보면 이쪽으로 와서 요 가운데서 쪽 나갔고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두 개로. 이게 루트로코스야. 다 그렸어. 끝.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딴 얘기하면 교수님 여기서 나는 오버슈트를 뭐 얼마로 하고 제타가 얼마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제타가 요 각도 요게 세타고 코사인 세타가 제타라고 했고 그게 위치가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면 오메가가 얼마일 때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야? 내가 여기 두 개의 극점을 선택을 하면 제타는 만족시킬 수 있지만 거리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 그쵸? 여기로 옮길 수 있어요? 극점을? 못 가지. 근궤적이 그쪽으로 안 가니까. 못 가. 그럼 어떻게? 이 경우에 여러분이 극점이나 0점을 추가해서 근궤적 자체를 그냥 구부리거나 그냥 막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원래는 극점이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잠깐만요. 좀 지우기. 됐어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극점을 이쪽에다 이렇게 추가하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S 플러스 B에다가 추가한 거야. 즉 S는 마이너스 B에 추가한 거야. 그러니까 즉 식으로 보면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S에 S 플러스 A분의 K 1 플러스였는데 여기다가 S 플러스 B를 추가한 거예요. 즉 저기 전방 경로에다가 S 플러스 B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극점을 추가한 거야. 그치? 그건 시간 영역에서 했었잖아. S 플러스 B분의 1을 추가했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루트로코스 입장에서는 S 이꼴 마이너스 B에 극점이 추가가 된 거고 이렇게 되면 바뀌어요. 루트로코스의 그림이 바뀌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 극점 때문에 요 기존에 있던 빨간색 루트로코스가 이렇게 휘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휘었네요. 이렇게 휘어요.
그려보면. 그리고 이탈점도 바뀌어요. 이탈점도 약간 이쪽으로 가요. 그림 다시 그릴게요. 아이고 쏘리. 어디지? 이거 뭐지? 이탈점도 여기로 가고요. 이렇게 휘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랑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이탈점도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리고 전체 그림도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 왜? 얘가 마치 이게 막 뭔가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힘을 이쪽으로 막 작용하는 듯한 느낌? 얘가 쫙 저쪽으로 밀어내. 한쪽으로. 그래서 극점은 약간 밀어내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실제 루트로커스 그려보면 진짜 여기 이탈점도 이쪽으로 옮겨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그림도 이쪽으로 휘어요. 이렇게 휘어. 그 뭐야? 안 좋아진 거잖아. 왜? 기존에는 절대 우반면을 안 넘어갔잖아. 이쪽으로 안 넘어갔죠, 극점이. 근데 이것 때문에 극점 여기서 넘어가네. 그쵸? 그 얘기 했잖아요. 시간 영역에서 극점 추가하면 불안해질 수 있다고. 그거잖아. 그림으로 바로 보여주죠. 자, 같은 얘기죠? 이것도? 자, 보세요. 원래 거야. 여기가 원래 거는 이거였어. 녹색의 원래 게 이런 식으로 원래 거였는데 하나 추가해 본 거야. 처음에 마이너스 b 여기다 하나 추가해 봤어. 마이너스 추가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가고요. 이쪽은 당연히 얘는 어떻게 가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아까 이렇게 갔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가 극점을 또 하나 추가해. 어디다가? 파란색으로 그릴게. 여기다 또 하나 추가했어요. 그러면 얘네 두 개는 여기서 쪽 나갔고 이쪽으로 가고요. 이렇게 바뀌고요. 얘네 둘은 여기 있는 건 두 개는 그대로 있지 계속. 그런데 더 오른쪽으로 이탈점이 더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확 켜요. 변화가 딱 느껴지지. 그치? 그래서 뭐예요? 아, 이쪽으로 많이 휘게 하는구나. 근데 더더군다나 더 웃긴 거는 지금은 실근, 그러니까 지금 뭐야, 원래 S 플러스 A분의 K 여기 이거였는데 여기다가 처음에 S 플러스 B 한번 추가해보고 S 플러스 C분의 이렇게 실수축에 극점 하나씩 추가했을 때마다 진짜 계속 오른쪽으로 탁 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녹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휘고,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왼쪽도 이상한 게 생기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요 두 개를 묶어서 공액 복속은 두 개가 여기에 이렇게 딱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 얘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 얘가 아까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 이렇게 갔었던 애들인데 두 개가 이탈점이 여기로 생기면서 이렇게 가죠. 이거 왼쪽에 이거랑 파란색이랑 되게 비슷하게 가잖아. 그러니까 뭐야? 극점이 있으면 하나든 두 개가 됐건 세 개가 됐건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 밀어. 전체적인 그 루트로 코스 느낌이 그래요. 그림의 해석이야. 오케이? 자, 그걸 이제 이거 해본 거예요. 이제 매트랩으로 다양하게 원래 거 하나 추가, 뭐 두 개 추가, 세 개 추가, 뭐 이렇게 해본 거야. 해보세요. 그 다음에 0점 추가하면 아까 극점 미는 거, 0점은 당기는 거. 자기 쪽으로 당겨요.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죠. 이렇게 있었죠. 항상 녹색으로 시작했죠. 처음에 요 두 개만 있었을 때는 이거였어. 이렇게 즉 뭐예요? 아까 S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K는 요거에서 출발한 거야. 이거일 땐 이 그림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S 플러스 B 즉 뭐예요? 전방 경로에다가 0점 추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쪽으로 끌어와. 그래서 그림이 바뀌어요.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림이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이쪽으로 이탈점이 여기로 옮겨왔어요. 여기였다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여기서 이 두 개 극점에서 출발하는 게 여기서 해서 이쪽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갈라져서 얘가 다시 이쪽으로 와갖고 두 개가 다시 여기서 또 이탈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지. 여기서 이탈점, 여기서 이탈점. 근데 여기 이탈점이 다 합쳐지는 건데 그것도 이탈점이라고 합시다. 이탈점으로 해서 하나는 이쪽으로 가서 K가 무한대로 커지면 이제 하나는 이쪽으로 수렴하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
그러면 정말 안정성 면에서는 끝장이지, 최고지, 그치? 왜? 이쪽 근처에도 안 가잖아. 다 이쪽으로 당겼잖아. 그 와중에 또 뭐야? 아까 그거 얘기했었죠. 저기 시간 영역에서 봤을 때 제타하고 오메가 n 봤을 때, 아까 저기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를 하라고 그랬잖아. 여기일 때 하면 된다라고 그랬잖아. 기존 시스템에서 찾으면 된다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내가 0점을 추가하니까 극점이 이런 식으로 바뀌네요. 그럼 여기서도 할 수도 있네? 그럼 여기서 하면 뭐가 달라져요? 제타는 똑같아요. 왜냐면 각도가 이 각도는 다 똑같으니까요. 이거는 여기든 각도는 똑같으니까. 단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바뀌었잖아요. 원점에서부터 거리는 제타 오메가인가? 그거랑 상관이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제타도 바꿀 수 있고 오메가도 바꿀 수 있네? 0점을 잘 이 B를 이 0점의 이 위치를 여기로 할 건지 여기로 잘 조절하면 좋잖아. 그래서 전방 경로에 0점 추가하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근데 뭐야? PD 제어잖아. PD 제어.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좋지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혹시 0.2개 추가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괜찮네. 그쵸? 아까 처음에는 이거였는데 이탈점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네. 그쵸?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느낌. 오케이? 이거는 되게 웃긴 건데 두 개를 넣었어. 하나는 0점, 하나는 극점. 그럴 수 있잖아요. 전방 경로에다가 0점도 넣고 극점도 넣고 둘 다 넣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여기 0점도 넣고 여기다가 0점도 넣고 여기다 극점도 넣었어.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더 얘네 원래 거에 가깝냐? 누가 더 가까워요? 얘가 추가한 얘가 이쪽으로 밀죠. 그런데 추가한 얘가 이쪽으로 당기죠. 그런데 이 극점이 얘네 둘한테 더 가깝잖아. 더 영향을 많이 주지. 자석이 가까운 애가 더 영향을 많이 주고 멀리 있는 자석은 아무리 힘이 세도 멀리 있는 자석은 좀 영향을 좀 덜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느낌이 두 개 오다가 갈라지긴 갈라지는데 갈라지는데 지금 요렇게 추가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다음 0점을 점점 이쪽으로 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얘가 점점 이쪽으로 펴질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펴질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0점이 멀어지면 얘만 그죠? 극점만 있는 것처럼 돼 갖고 그 얘기야.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 0점이 멀리 여기 있으면 얘만 있는 것처럼 느껴져 갖고 이 그림이 되는 거고, 0점이 점점 이쪽으로 가까이 와갖고 내가 여기다 배치하도록 내가 설계를 했어. 즉 아까 K에 S 플러스 A인데 여기다가 내가 S 플러스 B라고 하는 극점을 추가했어. 추가하면 나빠진다라고 그랬죠. 추가한 게 이 그림이야. 추가했더니 이 그림이 됐어. 이렇게 안 좋아졌어.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S 플러스 C라는 걸 추가하면 이거보단 좋아져. 이런 식으로. 근데 얼마만큼 좋아지냐? 그거는 이 0점 추가된 0점의 위치가 가깝냐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그림이야. 그래서 얘가 굉장히 멀면 이거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 아주 이쪽에 가까워지면 점점 영향을 많이 줘서 나중에 이렇게도 휘어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거 잘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0점하고 극점 추가한 다음에 A하고 그 B하고 C를 잘 조절을 하면 루트 로커스가 바뀌잖아. 그거 갖고 여러분이 제타든 오메가 n이든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잖아.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지금 그리는 건 내가 표준형 2차니 표준형 3차니 이런 얘기 안 했죠. 안 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저번에 얘기할 때 표준형 2차만 얘기했는데 이거는 표준형 3차든 표준형 5차든 루트 로커스는 그릴 수 있거든. 그리고 나서는 아까 표준형 2차 시스템에서 얘기한 제타하고 오메가 n으로 대충 근상해서 얘기해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거야. 루트 로커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테스트, 그쵸? 요 앞에 있는 거 얘기한 거 테스트 한 거예요. 같은 얘기고요. 되게 다양하게 해본 거야. 다양하게 0점 극점을 추가해 본 건데 여러분 0점하고 극점을 이쪽에다 추가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쵸? 마이너스 A가 어디죠? 마이너스 1
0 뭐 그런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쵸?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 A가 여기 이 마이너스 8에다가 추가했느냐 마이너스 9에다 추가했느냐 혹은 마이너스 10에다 추가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요 원래 기존에 있던 요 시스템이 어떻게 루트로코스가 바뀌는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로 조금씩 가까이 더 영향을 주려고 조금씩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루트로코스 그림이 팍팍팍팍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쵸? 별로 의미 없어요. 이제 알겠지? 0점하고 극점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진다. 같은 얘기 계속 쭉 넘어갈게요. 이제 이거 근 컨투어, 루트 컨투어 시간 다 됐는데 이거 되게 간단하니까 미안하다. 그럴 순 없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거 근 컨투어는 한 5분만 얘기하면 끝나거든요. 요 그림만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시험에 안 나. 이거는 근 컨투어는 그리기 너무 어려워갖고 손으로 그리기 너무 어려워갖고 안 나올 거니까 요 지금 오늘 배운 것까지 시험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9챕터 그러면 다음 시간 금요일에 5분만 하면 이제 9장 끝나고 그럼 숙제 나가고요. 10장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9장 다음에 10장이거든요. 10장은 근데 110페이지라고 써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앞부분에 주파수 영역 그 조금 설명하고 그 뒤에 나이퀴스트 설명하고요. 그 뒤에 니콜스 차트라는 걸 또 그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안 해. 니콜스 차트는 평생 나 써본 적이 없어. 나이퀴스트까지만 알면 돼. 루트로커스, 보데플롯, 나이퀴스트 요 세 가지. 근데 보데플롯은 여러분 배웠잖아. 보데플롯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나이퀴스트가 좀 어렵거든요. 이해하기가. 그거까지 그리는 것만 해결하면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몇 가지만 알면 금방 그리고 금방 얘기한 매트랩에서 그냥 나이퀴스트 탁 하고 가로치고 트랜스퍼 펑션 딱 전달함수 쓰잖아요. 그럼 다 그려줘. 세트로 다 그려줘. 그러면 그냥 해석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그럼 여러분 회사 가서 나이퀴스트, 보데플롯, 보데도 보데 치고 가로치면 돼. 보데 치고 가로치고 거기다 전달함수 쓰면 그려줘. 다. 그래서 그거 해석하는 방법만 이해하면 여러분 회사 가서 뭐 전혀 시스템 설계할 때 잘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하면 아마 시험 범위가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빼먹은 게 8장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그 파트인데 앞부분은 우리가 벌써 했었어 예전에 다른 챕터에서. 근데 그 뒷부분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스테이트 피드백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것 좀 중요해. 그래서 그 파트는 만약에 이번 학기 기말고사 전 다음 주 말까지 그 다음 주까지 4번 5번 남았나요 수업이?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 못하면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내가 동영상을 계속 그냥 알아서 방학 때 찍을게요.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냥 보세요. 알면 좋은 거야. 스테이스페이스 요즘 유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요즘 유행. 지금 하는 건 옛날 거. 그래도 여전히 쓰는 거. 그쵸? 오케이? 자 여러분 들어줘서 고맙고 저 금요일에 봅시다.